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6차 시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if 함수인데 이 if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조건에 해당하는 if 구문이 안 들어가고는 코딩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if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if라고 하는 함수는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 if라고 하게 되면 만일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을 줘서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경우를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를 실행하게끔 해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if 함수 안에 또 다른 if 구문을 집어넣어서 중첩되어진 if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살펴볼 거고, 다음으로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if error라는 함수는 만약에 에러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면 참이에요. 오류가 발생했으면 저희가 메시지를 출력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값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논리함수에 and하고 or가 있는데 and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이 있을 경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최종적으로 참이 나와요. or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는 최종 결과값이 참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논리 함수를 사용해서 if 구문 안에 조건으로 집어넣어서 if 함수의 조건을 따진 다음에 실행문을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 많이 쓰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논리함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논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려서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살펴보면 if 만약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이라면 첫 번째 경우를, 거짓이라면 두 번째 경우를 실행하게끔 합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 안에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는데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경우를 실행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를 실행하게끔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if 함수를 난이도를 조금 높이게 되면 if 함수 안에 또 다른 if를 집어넣는 if가 중첩이 되어진 함수가 있어요. 중첩 if 함수. 그냥 if 함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첩 if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처음에 참인 경우를 가리고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다가 또 다른 if 구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두 개의 경우가 늘어나서 총 3가지의 경우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거짓인 경우에다가 계속 if 구문을 추가하시면 조건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조건이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중첩 if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에러, 만약에 오류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그게 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지정값을, 오류가 없으면 해당 수식값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값에 오류가 있으면 지정값을 반환하고 없으면 수식값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if 함수는요,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논리 함수 and와 or를 그 안에 조건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and 함수는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인수가 들어가서 조건을 달아주게 되는데 해당 조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이 됩니다.
O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인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조건이어서 그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나 OR 함수가 if 함수 안에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 조건을 따졌을 때 참이면 첫 번째를, 거짓이면 두 번째를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응용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으신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if 함수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가 보이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if 한번 살펴보죠. 자, if 함수는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참인 경우를 실행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를 실행하게끔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월 실적이 평균보다 크면 평가에다가 우수를 넣고 그러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 그랬네요.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 1월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평균이 구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실적 값이 평균 값보다 큰지를 따져서 크면 평가 부분에다가 우수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값과 해당 값을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평가 부분에다가 셀 포인트 두시고 함수 입력하시려면 는으로 시작하죠. 자, if 함수니까 if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함수 입력. 자, 다음으로 마법사 창 꺼낼게요. fx 단추 누르시고, 자, 인수 창이 뜨면 3개의 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인 경우, 세 번째는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1월 실적이 평균보다 크냐 그랬죠? 자, 그래서 1월 실적을 클릭하시고, 자, 이 값이 크냐 그랬죠? 다음에 평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D3번에 있는 값이 D10번에 있는 값보다 큰지 조건을 따져서 그 값이 만약에 크다면 참인 경우죠? 그러면 우수. 그런데 값이 작은 경우는 거짓이죠. 그러면 따옴표 2개를 쳐서 공란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경고창 안 뜨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단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자, 여기에 공란이 나왔네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셀의 결과값을 구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상 없이 결과가 나오지만, 자, 여기에서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수식을 끝까지 채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상대 주소를 표현하게 되면 변동 주소라서 주소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평균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교하는 평균값 범위가 넘어서 버리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했더니 자, 값이 다 우수로 나왔어요. 374보다 크면 우수로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374보다 작은 값도 우수로 나왔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우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자, 위에 수식을 찍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367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평균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소가 변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엉뚱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다시 수정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위에 수식에서 저희가 평균값 D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주소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고정 주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F4키 눌러 가지고 고정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앞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 고정 주소라고 그랬죠. 절대 참조.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셨으면 엔터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자동 채우기 하시면 정확하게 평균보다 큰 것들만 우수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if 함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if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을 주시고 그 다음은 참인 경우, 마지막은 거짓인 경우에 실행해야 될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살펴본 거는 2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실행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 예시가 3개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중첩 i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 중첩 if 눌러보시면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표에서 개인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우수를,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 보통을, 80점 미만이면 분발이라고 평가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 영역에다가 우수, 보통, 분발이라고 하는 3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저희가 if 함수는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2가지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짓인 경우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에서 90점 이상인 거를 가려내고, 그러면 이제 2가지 경우가 남았겠죠. 보통하고 분발. 그러면 거짓인 경우에다가 새로운 if 구문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80점 미만인 거 하고 아닌 거 하고 2개를 또 가리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평가 영역에다가 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우수, 보통, 분발을 채우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평가 영역에 등호 는으로 시작해서 자, 먼저 if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if 함수 입력하시고 마법사 창 띄우셔서 자, 인수 창이 뜨면 자, 여기에 첫 번째 조건으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우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일단 설명글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평균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즉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우수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에 이번에는 80점 이상인지를 따져서 보통과 분발을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거짓인 경우에 if 구문을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평균 점수 들어가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 표에서는 평균 점수를 구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 점수를 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verage 함수 써볼게요. average. 자, average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자, 여기 끝에 부분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괄호 열고 닫고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입력을 하시고 나면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함수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인수 창이 해당 함수로 바뀌죠. 자, average로 바뀌었으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 누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을 경우 안쪽에 함수를 다 입력하고 나면
확인 단추 누르지 마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이것보다 윗단계에 있는 상위 함수를 찍어서 바로 전환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함수로 나오시면 조건 보세요. 조건 보시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한 것이 90 이상이냐 해가지고 잘 채워졌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를,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냐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if 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의 이름 if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수창이 다시 바뀌죠. 안쪽에 있는 if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식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조건은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냐를 물어보면 되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90점 이상은 제외를 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89점부터 하위 점수죠. 자, 그래서 여기서 80점 이상인가를 가리면 되는데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으로 가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식은 아까 썼던 거하고 똑같이 쓰면 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을 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 가셔서 에버리지 함수 입력한 거를 복사하시고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if 함수 찍어서 인수창 바꾸신 다음에 여기 조건란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비교하는 값은 이제 90이 아니고 80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0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한 값이 80점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자, 이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이라고 입력하시고 80점보다 작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분발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분발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에 if 구문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우수를 가렸기 때문에 총 세 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if 구문 에러 뜬 거 없으면 여기서 바로 확인 단추 누르지 말고 꼭 윗단계에 올라가서 최종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if 구문 찍어서 자, 여기도 빨간불 안 떴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다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자, 이제 결과값이 보통으로 나왔네요. 자, 이거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 하면 값이 잘 나오죠.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당 값 찍어가지고 수식 입력해보면 참조하고 있는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안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 함수 안에 거짓인 경우에다가 또 다른 if 구문을 집어넣어서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인 경우를 가려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if 함수 안에 또 if를 사용하는 중첩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if 에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if 에러 클릭해 보시면 예제가 나오죠. if 에러라고 하는 함수는 만약에 오류가 났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났으면 지정값을 반환하는 거고 오류가 안 났으면 해당 값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에서 값 1을 값 2로 나눈 값을 결과값에다가 표현하시오 그랬네요. 단 수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그랬죠. 자, 한번 저희가 어떤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결과값에다가 는 표시하고 첫 번째 거 값 나누기 두 번째 거 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발생한 오류가 왜 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나누는 값이 0으로 돼 있죠. 나누기를 할 때 0으로는 못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밑에 거는 보시면 문자로 나눈다 그랬죠. 문자로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에서 오류가 났는데 그 오류를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안내 메시지를 주든지 공란으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error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 처리가 난 것을 제대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셀 선택하시고, 자, 이미 저희가 수식은 만들어서 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if error 함수만 추가해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 등호 바로 뒤에다가 커서 대시고 if error 함수 선택하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함수 입력하시고, 여기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찍으신 다음에 마법사 창을 띄우시면 이렇게 인수창이 뜨죠. 자, 첫 번째 값 부분에 수식값이에요. 수식값은 저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앞에 값을 뒤에 값으로 나눠라 써있죠. 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물어보고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지정값을 준다고 그랬죠. 자, 지정값으로는 계산 오류. 자, 그러면 if error 함수는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계산 오류라고 쓰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식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확인하시면 값이 나왔고, 자, 이거 자동 채우기 하시면 오류가 난 부분은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 오류라고 알려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참 거짓 논리를 따지는 AND와 OR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 AND OR 누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AND 함수와 OR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어요. A, B 두 가지 경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렇게 총 4가지죠. 둘 다 거짓, 하나만 참, 나머지 다 참,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죠. 자, 이런 경우에 AND 함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최종 결과가 참으로 나와요. 조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있으면 그 결과는 최종 결과는 거짓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결과 부분에다가 자, 는 하시고 AND 함수 입력하시고 위에 마법사 창 띄우신 다음에, 자, 첫 번째 조건은 앞에 거, 두 번째 조건은 뒤에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조건을 넣으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거짓이 나왔네요. 자, 자동 채우기 해보면, 자, 이렇게 AND 조건은 2개의 조건이 다 참인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참입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있게 되면 최종 결과는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OR 함수 한번 볼게요. OR 함수. OR 함수는 하나라도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OR 조건 보시면 참 들어있고 참 들어있고 참이 들어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는 3개가 참이 나오겠고 하나만 거짓이 나오겠어요. 자, 해볼게요. 자, 결과셀에다가 커서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OR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인수창 띄우시고, 첫 번째 조건은 앞에 거, 두 번째 조건은 뒤에 거.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자,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네요. 둘 다 거짓이니까. 자, 그런데 자동 채우기 해보시면 하나라도 참이 들어간 건 다 참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AND 함수와 OR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AND 함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참이에요. 하지만 OR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 조건은 최종적으로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AND 기출이라는 워크시트 한번 눌러볼게요. 저희가 AND 함수나 OR 함수 혼자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 3개죠. 이 3개의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러지 않으면 공란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서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하나라도 70점보다 작으면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함수하고 and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평가란에다가 커서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if 함수 입력하시고 fx 단추 누르셔서 인수창 띄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if 함수 안에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두 번째는 참인 경우, 세 번째는 거짓인 경우. 자, 여기서 조건이 커뮤니케이션도 70점 이상, 회계도 70점 이상, 경영전략도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저희가 좀 전에 중첩 if 구문 사용했었죠? 자, 그 중첩 if 구문을 사용하시면 함수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and 함수를 조건에 사용하시면 수식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조건 부분에다가 and 함수 사용해 볼게요. and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and 함수 들어갔죠. and 함수는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nd 함수 결과만 나오면 그게 조건이 따져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nd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만족을 하면 밑에 가서 합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합격, 그러지 않으면 공란을 표현하라 그랬죠. 그래서 따옴표 2개 치시면 공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nd 함수를 마저 입력을 하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다고 에러가 떴죠. 그래서 and 함수를 마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 가가지고 and 함수의 이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and 함수를 클릭하시면 and 함수 창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크거나 같냐 70. 두 번째는 회계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클릭하시고 회계 점수 클릭하신 다음에 크거나 같냐 70. 세 번째는 경영 전략이죠. 자, 그래서 경영 전략. 자, 이번에 경영 전략을 클릭하려고 봤더니 지금 함수가 그 자리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찍기가 어렵죠. 그러면 위에나 아래 셀을 찍어서 화살표 키보드 키 눌러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위에 있는 거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 아래 키를 눌러가지고 내리면 주소가 2, 3번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이 경영전략 점수가 70점 이상이냐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건이 3개가 다 70점 이상이냐 입력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 입력했으면 확인 단추 누르고 나가지 말고 그 윗단계에 있는 함수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end 함수 끝났으면 위쪽에 있는 if 함수 찍어 볼게요. if 클릭했더니 인수창이 if 함수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 빨간불 안 떴으니까 제대로 잘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end 함수는 조건으로 들어갔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면 합격, 그러지 않으면 공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에러 뜬 부분 없으니까 저희는 확인 단추 누를게요. 확인. 자, 그랬더니 여기 공란이 나왔네요. 자, 이거 자동 채우기 해보시면 합격자는 2명이 나오는 거죠. 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한경수는 67점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최경철은 커뮤니케이션, 오태환은 회계 때문에 합격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논리를 따지는 and, or, if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은 논리 함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f 함수예요. if 함수는 사전적인 의미로 만약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if 함수 안에 조건이 들어가서 만약에 조건을 따져서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인 경우를 실행을 합니다. 저희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의 수가 3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첩 if 함수를 사용하는데, 중첩 if는 어떻게 쓰시냐면 if 함수 안에 거짓인 경우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물어봐서 참인 경우는 하나를 가려내고, 다시 거짓인 경우에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봐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또 가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f 에러 함수 알아봤었죠? if 에러 함수는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느냐 물어봐서 오류가 발생했으면 지정값을 반환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수식값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if 함수의 조건을 따질 때 and하고 or 함수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and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최종값으로 참을 반환해요. 그런데 or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최종값이 참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만족해야 되는지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그거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and하고 or 함수가 if 함수의 조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if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if 함수는 프로그래밍 할 때 반드시 꼭 들어가는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서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